플라토 스쿨의 어떤 비전 그리고 우리의 미션 등등등 관련해서 커리큘럼들과 플라토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혁신스러워야 할 교육이 가장 비혁신적이고 아직도 문제를 외우고 똑같은 대답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말씀드렸다시피 플라토 스쿨은 플라톤에서 시작이 됐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었고 현대 대학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를 만드신 그분의 이름을 따서 플라토 스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책은 유키 소노마라는 분이 지으시고 정은희 님이 옮긴 매일경제신문사에서 나온 하버드 행복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플라토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 단어에 있습니다. 행복. 학생이 공부가 지긋하게 실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하게 평생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플라토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세계 최고의 혁신 스쿨을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미션은 말로만 허울 좋은 글로벌 인재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글로벌 인재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현재 대학교 교육이 4년을 한 곳에서 보내야 하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는 신림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신촌대학교, 하버드는 보스턴 대학교, 엄밀히 따지면 케임브리지 대학교로 말할 수 있죠. 하나의 도시에서 4년 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졸업을 하는 그런 구조의 진정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자가 저희의 미션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서 미래 인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이런 지식은 이제 구글로 누구나 찾을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챗 GPT를 통하면 이제 숙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결국 인간은 생각하는 힘,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바로 이 네 가지 C, 바로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mmunication Skill, Collaboration, 그래서 비판적 사고, 창조성,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 즉 소통하는 능력이죠.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 누구나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영어를 중심으로 다른 해외 언어까지, 이제는 뭐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가 아니라 저희는 제8, 제10개 국어까지 준비를 시키는 게 저희 플라토의 차이점입니다. 콜래보레이션, 협력, 어떤 프로젝트를 통한 그런 숙제의 개념은 이제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 챗 GPT의 등장과 함께 숙제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콜래보레이션을 통해서 다 같이 함께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발표를 하고 그러한 능력이 더욱 중요시 되었죠. 그래서 플라토에서는 이 네 가지 역량을 키워주고자 합니다. 과거의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공부와 최근에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가지고 문제 중심의 러닝이다. 이 차이점을 한번 볼게요. 전통적인 공부는 Set Information to Learn, 어떤 정보를 설정을 하죠. 그거를 공부하려고 하고, 학생들은 Memorize Info, 그 설정된 답안을 단순 암기하는 데 바쁩니다. 그리고 Test Taken on Knowledge of Information, 바로 결정된 답, 정답이 존재하고 그 정답만을 위해서 문제를 푸는, 그게 과거의 공부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거죠. Teacher presents a problem,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프레젠트를 합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Students brainstorm solutions, 학생들은 다 같이 브레인스톰을 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tudents solve the problem and apply to real world circumstances, 학생들은 바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실제로 현실 환경 속에서 그것을 적용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는 project based 아니면 problem based, 어떤 문제를 발견을 하고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 같이 해결하는, 과거의 이런 단순 암기형 교육은 후진형 교육이죠. 아직도 한국은 지금 여기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디셔널 러닝, 바로 전통적인 교육 방법은
told what we need to know.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외워, memorize it. problem assigned to illustrate how to use it.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이제 사용될 거야 라고 누군가가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다각도로 세상이 변하고 있고 빛의 속도로 많은 분야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있었던 족보 개념이 사라졌어요. 대학교에서 지금 갖고 노는 족보들은 이미 과거의 유물이죠. 현재에서 쓸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problem assigned, 어떤 문제가 이렇게 앞에 같이 나뉘어지고 공유가 되고 figure out what we need to know,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지를 스스로 찾습니다. 그 다음에 learn and apply to solve the problem, 같이 함께 배우고 같이 적용을 하는 거죠. 그 문제를 다 같이 풀기 위해서. 위의 것은 어찌 보면 개인주의적 어떤 그런 인성 파괴된 학생들을 많이 배출했다라면, 왜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가 나열이 되는 거죠. 여기는 등수가 중요시지 않고 어떤 문제를 누가 같이 해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Learning versus studying. 그래서 learning과 studying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말로는 둘 다 학문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이제 learning과 studying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실게요. Learning refers to the gaining of knowledge or skills of being taught or experiencing something. learning은 뭐냐면 이렇게 얻게 된 지식과 정보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가르쳐진 그러한 것들이고, interactive method, 굉장히 상호 소통적인, interactive 하다는 뭐 한국말 다 아실 테니까 이러다는 뜻이죠. studying refers to the process of learning and finding information. 공부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뭔가 정보를 찾는 것이고, a passive method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passive는 수동적인 방법이라는 것이죠. studying은 혼자서 그냥 능동적이지 않게 수동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보시면 knowledge is gained by referring to sources. 어떠한 특정한 문제집이나 어떤 답안지에서 그 knowledge가 되는 것이고, 이 learning이라는 것은 knowledge can be gained through experience. 경험을 통해서 정보가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takes place in both formal and informal context. formal하고 informal하다. 그러니까는 형식적이고 비형식적인 환경 속에서 이것을 둘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studying이라는 것은 only takes place in a formal context. 굉장히 형식적인 것에서만 studying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서만 수업이 진행되고 기말고사와 중간고사를 통해서만 학생이 평가되는, 지극히 점수 중심적이 되는 것이죠. 여기 왼쪽에 learning은 뭐냐면 provides hands-on experience. hands-on 하면 이제 손이 닿는 어떤 실질적인 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does not directly provide hands-on experience. 예를 들어서 그냥 책을 공부하면서 상평통보는 이런 것이었어 라고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실제 상평통보를 만져보고 상평통보가 있는 박물관을 가보고 어떤 몸과 눈이 모두 함께 어우러지는 인터랙티브한 공부가 러닝이다. 그에 반면 스터디잉은 과거의 문제주풀이, 암기식 교육을 스터디잉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오늘 확실하게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터디잉은 조금 예전의 전통적인 방식의 재미없는 공부 방법, 러닝은 완전히 다각도로 보는 그러한 정보 습득 방법을 말합니다. 여기도 똑같이 하나의 또 다른 장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구해왔는데요. 스터디잉은 focus on memorization and recall. 그러니까 다시 불러오는, 암기만을 위한 교육이라는 거죠. copy and read everything. 뭔가를 복사를 하고 뭔가를 다 읽어야 되고, scattered information. 뭔가 산재된 정보들을 random trial and error. 아주 그 랜덤하게 시도를 하고 에러가 난다는 거죠. time consuming and hard work.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teacher centered. 교사 중심이었죠. dull and boring. 너무너무 재미없고 심심한.
루틴적인 계속 반복되는 거죠. complacency, 그냥 대충 만족해버리고 마는 그것이 스터딩이었다. 그래서 손가락이 밑으로 가 있죠.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learning은 focus on thinking, understanding and making information meaningful.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정보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한다. concentrate on key concepts. 집중하는 거죠. 뭐에? key concept에. 아주 중요한 컨셉트들에 집중을 하고 connected and organized information. 이 스터딩에서는 그냥 모든 잡다한 지식들을 그냥 따로따로 외우죠. 역사 시간에 따로, 생활 기술에 따로, 영어 시간, 수학 시간 모든 게 따로따로 하지만 러닝에서는 connected and organized information 해서 이 모든 점들을 이어주는 것을 합니다. 이 올가닉하게 유기농적으로 연결하는 이 정보가 훨씬 더 오래가고 암기도 잘 되죠. 암기라는 것은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체득하고 이해하면 더 잘 되는 거죠. 그래서 plan, method or process, 과정과 방법론이고 effective and efficient, 굉장히 효과적이다. 반대로 여기는 되게 시간만 끌고 재미가 없죠. student centered, 자 선생님 중심이 아니라 여기는 학생 중심이 됩니다. 당연히 fun and exciting,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engaging and inspiring, continuous improvement 해서 계속적인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재미나고 공부에 대한 호기심을 잃게 하는 것은 첫 번째 교육의 목표를 잃어버린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 어떤 직장인의 필수 요구 역량을 2018년도 대한금융신문에 나온 건데 복합적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지금 두 단계가 올랐죠. 창의성, 아까 저희가 말했던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그리고 대인관계, 감성지능, 결정력, 협상력, 바로 collaboration이 되겠죠. 융통성, 방향설정 역량, 결정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앞으로 미래 인재들한테 요구되는 중요한, 아까 보여드렸던 4C에서 더 세분화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잘 교육되도록 하는 게 저희 플라토의 목표입니다. 메타돌로지에서 방법론을 이제 몇 가지 좋은 장표가 있어서 갖고 왔는데요. hands-on learning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learning, 다른 말로는 그냥 피부에 와닿는 정말로 오감을 터치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다. reasoning and logical thinking, 결국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를 하려면 logical, 로직이 있는 어떤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력이 중요하죠. 그래야 problem solving,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당연히 use of audio and visual aids, 시청각 자료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의 OTT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단순히 교과서와 문제집만 가지고 하는 시대가 끝이 났죠, 이제는. 그래서 결국 collaborative learning, 협동을 추구하는 러닝이 되고, real life connect, 실제 삶의 커넥트가 되어야 되고, guided discussions, 바로 선생님이 존재하는 이유는 가이드를 하면서 토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이 플라토스쿨에서 추구하는 교육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호기심을 심는 교육,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 하는 열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끊임없는 열정을 심는 교육이 바로 저희의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열된 마크 주커버그, 바로 페이스북을 만든,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X로 화성에 가자는, 그리고 전기차를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혁신적인 천재죠. 그리고 리드할 줄 알고 세상을 다음 세계로 끌고 가는, 바로 이러한 분들의 사고력을 저희가 플라토스쿨에서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공부가 중요하죠. 입을 열어서, 지금 한국 교육을 받으면 입을 닫게 됩니다. 자기 생각 표현 안 합니다. 서로 소통할 필요가 없죠. 문제집만 풀고 점수만 뽑으면 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해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학교에 가서 질문을 하면 교수님이 B학점, C학점을 줄 수 있겠죠.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토론 별로 없죠.
예, 한국에서 국제고나 외고나 특수 고등학교가 아니면 일반 공교육에서는 토론이 없을 것입니다. 커진 비판과 창의, 소통과 협력이 넘쳐나는 공부, 저희 플라토가 추구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 세종대왕, 미래 이순신 장군을 만들고자 합니다. 용기를 갖고 남들이 뭐라 하든 새로운 혁신을 이끌고 오는 그러한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까지 없었던, 전 세계에도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없었던 가장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을 저희는 지향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대학교까지 세 가지 이제 스쿨이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중학교, 고등학교 뭐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플라토 중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 저희 차별점 중에 하나는 8개에서 10개의 외국어, 생활 언어, 완벽한 수준이 아니라 기초적인 생활 언어를 다 완료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졸업 전에 저희 플라토 중고등학교입니다. 30개국 유럽의 EU를 포함한 나라들을 탐방하게 되고요. 물론 안전한 나라들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 전에 미국 50개의 주를 다 탐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저희의 이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 어디도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플라토 스쿨은 미국 교육부 산하로 만들어지고요. 현재 샌프란시스코 아니면 시애틀 2개 주 중에 선택을 해서 저희가 이 교육부 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학위 인증까지. 참고로 미국은 졸업을 해야 거기에 대한 학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거까지도 같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인증하는 교육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요건 그 다음 넘어가고, 교사 선생님들 좀 넘어가고, 일단은 8개에서 10개의 생활 언어를 가르친다고 하는데, 영어랑 한글은 이제 기본적으로 2개 완벽하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한 다음에 AP들은 좀 더 듣게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졸업 전에 전국 8도 국토대장정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방학 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7월, 8월 2달, 그리고 매년 1월, 2월 총 4개월의 방학이 있고요. 그래서 1년에 8개월은 수업하고 4개월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프로그램인데, 그때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7개국 더하기 33개국에서 여러 유럽 국가를 다 탐방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시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스페인, 스웨덴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안전한 나라들 중심으로 저희가 돌고 졸업을 합니다. 50개 주 탐방을 하는 건데, 요거는 미국의 50개 주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거죠. 비행기가 아니라 실제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90일 동안 최대한 많이 50개 주를 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고요. 보시면 워싱턴에서 오레곤, 캘리포니아, 알래스카 등등등등 50개 주가 다 나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이 주를 다 돌지를 못하고요. 한글로 되어 있는 미국 50개 주. 이거를 하고 졸업을 하면 엄청난 경험치를 갖게 되죠. 매년 1월 초에는 CES 라스베가스에서 이 박람회가 개최되는데, 요것들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는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세계 최강 기업 애플 본사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래적인 관점,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중고등학교 조기 졸업도 가능하고요. 일단 6, 7, 8학년 중학교 프로그램을 보시면, 첫 번째로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2차 대전 전에는 1학년부터 7학년, 그리고 하이스쿨은 4학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7학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1945년부터 2015년까지
바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하이스쿨 4학년 그 다음에 칼리지로 넘어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K12 임플리멘테이션이 돼서 kindergarten 유치원이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있고 주니어 하이 이제 7, 8, 9 까지 있고 시니어 하이가 9, 10, 11, 12인데 여기서 이제 10학년을 이렇게 내렸네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한국과 비슷해졌죠. 1학년부터 6학년 그리고 7, 8, 9가 중학교, 고등학교가 11, 12 예. 그래서 2년으로 이제 줄었는데 그렇게 대학교로 이제 가는 재미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6, 7, 8 해서 이게 주니어 하이 영어, 역사, 수학, 과학 그리고 월드 랭귀지즈 해가지고 이제 해외 언어죠. 그 다음에 파인 아트 그래서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피지컬 에듀케이션 체육 그리고 액티비티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3D 프린팅, 럭비, 뭐 댄스, 로보트 학, 뭐 세라믹 해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거 등등등이 있는데 6학년에 보시면 Composition and Literature 해가지고 장문과 문학을 배운다라는 거. 7학년도 마찬가지입니다. 8학년도 마찬가지. 결국 영어에 6학년 영어, 7학년 영어, 8학년 영어 점점점 심화된다라는 거죠. 장문을 더 배우고 문학을 더 이걸 읽어나가고. 그래서 미국 교육은 빨리빨리 뭔가 점수를 보여줄 필요가 없이 꾸준히 밑바닥을 닦아주는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역사에 보시면 Defining Civilization, Ancient Civilizations 그래서 과거의 아주 오래된 역사를 공부하고 7학년부터 미국 역사 그리고 8학년이 되면서부터 아프리카 역사와 라틴 아메리카, 남미 역사를 이렇게 세계 역사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6학년은 프리-알지브라가 6학년 그리고 7학년에는 알지브라 1과 알지브라 1A 그 다음에 8학년은 알지브라 1B 그리고 어드밴스 토픽스 해가지고 결국 알지브라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심화 있게 간다는 것입니다. 사이언스는 뭐 토픽스 인 사이언스 여러 가지 다양한 과목들을 한다는 거고 라이프 사이언스 좀 바이올로지 비슷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피지컬 사이언스 해가지고 조금 더 피직스 물리학에 가까운 것들을 공부한다는 거고 6학년에선 프렌치나 라틴어, 스페니쉬, 중국어를 배우고 그게 이제 점씩 더 심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파인 아트는 보시면 밴드, 코러스, 드라마 연극이죠. 필름 메이킹, 영화 만들기, 스튜디오 아트는 그림. 이래서 이러한 응미체가 굉장히 잘 녹아 있습니다. 체육도 여기 보시다시피 6학년 체육, 7학년 체육, 8학년 체육해서 영어, 역사, 수학, 과학, 그리고 외국어, 그 다음에 음악과 미술, 체육 이제 여기 이제 기본적인 활동들인데 저희는 여기다가 코딩도 집어넣고 드론이라든지 다양한 예를 들면 NFT 민팅이라든지 블록체인 수업들을 넣어서 기존의 이 수업들을 방해하지 않는 한에서 더욱 재미나게 다양한 수업들을 넣으려고 해요. 요거는 또 다른 장표입니다. 그래서 6학년, 7학년, 8학년에서 코어 클래스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결국 수학, 영어, geography, 그 다음에 science, geography는 이제 세계 지도에 어디에 뭐가 붙어 있는지를 배우는 것이죠. 7학년은 수학, 영어, 그리고 미국 역사와 미국 정부, 그리고 과학, 그리고 8학년은 마찬가지로 수학, 영어, 과학, 그리고 human rights, social justice and EU, 그래서 인권과 어떤 그런 사회과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6학년은 Chinese, 중국어를 배울 수도 있고 불어를 배울 수도 있고 스페니쉬를 배울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7학년, 8학년이 되면서 더 심화가 되죠. 근데 support classes에서 study hall plus math workshop, language support lab 해가지고 수학에 대한 워크숍이라든지 어떤 언어에 대한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걸 더 심도 있게 간다는 거죠. 그 다음 visual and performing arts에서 아트나 theater, 연극, 음악, 춤 등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과 음악 미술이 이러한 거가 되겠죠. Physical Education 체육이 들어가 있고요. Curriculum Enrichment 해서 Racial Literacy Curriculum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떤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이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국의 남북 전쟁이라든지 어떤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점을 이제 얘기하게 되겠죠. Additional Classes는 이제 Library Skills, Wellness 해가지고 그다음에 STEM
이런 교육 이제 도서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웰니스 그 헬스 관련된 그런 부분 공부하게 됩니다. 이것도 또 다른 장편인데요. 이건 이제 크리스천 스쿨 저희가 이다 보니 이제 바이블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떠한 책을 써가지고 이제 공부하느냐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블 스터디를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저희가 크리스천 스쿨이긴 하지만 너무 기독교적인 거를 이렇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맥그로힐이나 홀트 맥두걸 해가지고 이제 미국 출판사들이에요. 이게 유명한 출판사들인데 어떤 교재를 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과학 그리고 리딩 같은 경우는 이제 novel, 소설, studies, poetry, 시집, plays 같은 경우 연극, short stories 그런 거를 이제 어떤 작가들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결국 그 도서 리스트죠. 이제 이런 것들은 미국 교육부에서 제정한 도서들 목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뽑아서 이제 여기 보면 Around the World in 80 Days라고 저희가 90일 동안 미국 50개 주를 탐방을 하고 유럽 30개국을 도는 게 바로 이 책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죠. Around the World in 80 Days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바로 그 책에서 온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The Hobbit 그 반지의 제왕의 그 책이죠. 결국 이 영어 교재들은 앵글로색슨 결국 영국 소설이나 영국 영어로 된 글들이 바탕이 됩니다. 네, 한글이 공통어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공부하게 되죠. 그 루트를 가게 되면 결국 영국 문학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아시다시피 퀸이라든지 유명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부터 좋아하는 영어 노래들이 다 영국 노래들이 굉장히 많죠. 자, 랭귀지 같은 경우는 이제 Easy Grammar라는 이제 문법 책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라이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선생님과 라이팅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법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장문을 엄청나게 하고 선생님이 읽어보고 피드백을 주고 이런 것들이 결국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교육에서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수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6, 7, 8학년도를 대상으로 한 수학 공부를 이제 어떤 거를 교육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여기 통계학 같은 경우 한 25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뭐 여기 기하 함수학이죠. 수학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각각의 irrational numbers, 뭐 linear functions, 그래서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등등등 이 영어로 쓰여 있으니까 이제 한국 분들이 좀 읽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integer exponents and scientific notation 해서 다양한 수업들이 이제 6학년에서 7학년, 8학년까지 거의 며칠에 한 번씩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지만 여기 보시면 number, geometry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 수학의 개념들이죠. 진도가 나가지만 진도가 좀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저희가 그걸 이해를 시켜서 아예 한국처럼 그냥 수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는 좀 더 빨리 이해하고 누구는 좀 더 늦게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도 나가고 빨리 점수 내서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금방 외우고 금방 암기하는 건 또 금방 또 날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수학 교육 자체가 굉장히 좀 다른 각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기는 치지만 그것은 계속 반복이 돼서 아시겠지만 이 수학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중학교 교육에서 이제 소셜 스터디스, 역사, 이 지오그래피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 땅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보는, 그리고 경제학, 과학에서는 이제 지구과학, 그리고 물리학, 그리고 어떤 바이올로지죠, 생물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기본 바탕을 깔아주는 것이 이제 중학교 교육이고, 여기 수학에 보시면 이제 프리 알지브라, 지오메트리까지 해가지고 이제 뭐 퍼센티지라든지 엑스포넌트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영어도 라이팅과 리딩
작문과 읽기, 그 다음에 스피킹까지 이제 저희는 발표까지 시키기 때문에 발표 같은 경우는 저희는 수학에서도 써먹고요, 과학에서도 써먹고 발표와 다양한 공부거리들이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교재를 그렇게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재미가 있도록 모든 공부들이 연결되도록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서 아이들이 이게 이렇게 써먹히는구나, 이거 공부를 왜 하지,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이걸 왜 하지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사회에 나오고 대학교에 가면서 이 수학들이 바로 여기에 써먹히고 있는가를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느끼게 하려고 하고요. 저 고등학교 프로그램 넘어가겠습니다. 9, 10, 11, 12학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플라토 스쿨을 졸업을 하면, 플라토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면 아이빌리그에 진학을 할 만큼의 실력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고 졸업을 시켜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빌리그를 나 가고 싶다, 나 등록금 낼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진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준비를 마무리 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학교가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보딩 스쿨입니다. 제일 좋은 미국의 역사 깊은 학교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하버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이 캠퍼스도 그렇고 바로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1781년에 세워졌고요. 예, 조선시대에 만들어졌죠. 1781년에 만들어진 이 고등학교가 미국 최고의 고등학교입니다. 내부 도서관의 모습이고요. 저희는 필립스 아카데미의 어떤 그런 커리큘럼과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해와서 플라토에 접목을 시키고자 하는데, 참고로 저희는 프릴러, 프리메드, 프리비즈니스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트랙을 놔둬서 거기에 심도 있게 좀 다가가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샘플 어떤 그 9, 10, 11, 12학년 영어, 수학, 역사, 과학, 그리고 foreign language, 외국어죠. 그리고 헬스, 그다음에 일렉티브는 이제 다양한 고를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9, 10, 11, 12학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AP를 준비하기 때문에 AP를 이제 좀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이제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에서 다른 트랙들, 조금씩 다른 어떤 트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들의 어떤 그걸 장표를 좀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은 결국 영어, English 9, 10, 11, 12로 넘어가면서 AP 과목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AP 과목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AP들이 뭐죠? Advanced Placement 해가지고 대학 과목을 고등학교 때 이수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인데 좀 더 진도가 빠르거나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은 같은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9학년이지만 남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결국 경쟁을 허용하는 거죠. 같은 학년이 똑같은 과목을 듣는 게 아니라 같은 학년이지만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P 과목들을 보시면 미술, 역사, 생물, 미적분 AB, 미적분 BC, 화학, 그리고 중국어와 중국 문학, 중국 문화,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A,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스 해가지고 어떤 기본적인 프린시플들이 되겠죠. 그리고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그래서 영어 랭귀지와 작문력, 그리고 영어 문학과 작문력, 그리고 Environmental Science, 그래서 환경과학, 그리고 유럽 역사,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고 미국의 어떤 정부에 대한 politics, 정치학이 되겠죠. 여기서 government and politics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comparative, 비교하는 게 있고 미국 것만 하는 게 있고요. human geography 해가지고 human geography라는 수업이고, Italian language, 이태리어, 일본어, 라틴, 미시경제, 거시경제가 되겠죠. 매크로는 거시경제, 마이크로는 미시경제. 뮤직 티어리는 음악 티어리, 음악 이론. 그리고 물리학 1, 알지브라 베이스드가 돼 있고, 물리학 2, 알지브라 베이스에서 수학 베이스로 된 물리학이 이렇게 1, 2, 그리고 C까지 돼 있습니다. C는 Electricity and Magnetism 해가지고 전기학과 어떤 자석, 전자기학이 되겠죠.
피직스는 메카닉스라고 이제 어떤 기계 공학, 기계 물리학이 되겠죠. 좀 더 그런 심화된 거고, 사이콜로지는 심리학, 그리고 스페인어, 통계학, 스튜디오 아트 드로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그리는 게 있고 2D 디자인이 있고 3D 디자인, 이 과목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없었던 과목들인데 더 나왔네요. 미국 역사, 유럽 역사. 그래서 굉장히 수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라토에서는 이런 AP 과목들을 최대한 많이 개강을 해서 결국 좋은 학교라는 건 AP 과목이 많은 학교들을 말하고요. 고등학교 때 이런 과목들을 이수를 해서 점수를 받아 놓음으로써 아이비리그 진학에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AP가 뭐냐라는 건데, 컬리지 보드가 만드는 어떤 Advanced Placement라는 수업이고요. Essentially, they are college courses that are offered in high school. 대학교 학문인데, 대학교 과목인데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제공이 되어서 굉장히 rigorous, 힘들고 challenging, 도전적이다. 그래서 studies show that students who challenge themselves in high school by taking AP courses, for example, are more successful in college. AP를 많이 들은 학생들이 결국 학교에 가서도 더 성공적으로 더 잘 버티더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AP를 하면 뭐가 좋아요 했을 때 조기 졸업이 가능하고 빨리 더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아낄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게 됩니다. 2022년 작년 AP 그 시험을 보게 되면요, 보통 4월 말부터 5월에 쫙 되죠. 그래서 4월 말에서 5월 초에 모든 수업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플라토 스쿨에서는 고등학교 때 최대한 많이 시험을 봄으로써 졸업했을 때 이 모든 점수들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보면 아트 드로잉 같은 경우 응시자가 19,000명이었는데 패스 레이트가, 이걸 패스한 사람들이 88% 이상 패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쭉 보시면 프렌치, 이 불어가 좀 71% 낮은데 대부분 좋은 점수를 80% 이상은 패스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AP 여기 과목들에 대한 상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들이 뭘까요 했을 때 결국 Physics C, Electricity and Magnetism 같아요. 그래서 전자기항과 이 전자공학 관련된 물리가 제일 힘들었다.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물리, 그 다음에 화학, 또 물리. 그래서 물리가 제일 힘들죠. 영어, 유럽 역사, 생물, 그리고 뮤직 티어리, 월드 히스토리에서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에 있는 제주 영어 교육도시 학원비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게 결국 고등학교 때 SAT에다가 굉장히 많이 시간을 쓰고 있죠. 저희는 학교 수업에서 이런 SAT가 충분히 준비가 돼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굳이 학원을 가지 않아도 SAT를 준비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이원화돼서 학원을 가지 않아도 플라토 스쿨에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플라토 대학교 얘기하기 전까지 오늘은 중고등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저희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